지금 이제 뭐 국무위원 후보자들, 국무위원급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관련 화면 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당시의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청문위원님들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 교훈을 바탕 삼아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어떤 입장에서 공의 기대와 우려를 표현해 주셨고요. 그런 어떤 기대와 우려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청문회 전에는 뭐 의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뭐 위장전입, 원문 표절, 부인 특혜, 뭐 또 다운 계약서 많은데 어제 청문회 보니까 뭐 어떻게 뭐 대체로 해명됐다는 그런 뭐 평가도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여전히 뭐 평가가 아직 의혹 해소가 안 됐다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네. 오히려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직을 수행하는 데서 업무 능력은 충분히 검증된 거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무위에서 이번에 그 인사청문과 관련된 이걸 진행했습니다만은 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당연히 채택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한방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자리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 같으면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어느 자리보다 더 높아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숱한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적 우위를 갖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를 지금 6월 임시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하면 지금 한쪽은 임명하자, 한쪽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느 한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그건 결국은 국민 여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있는 이제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인데요. 그렇죠. 바른정당도 지금 상당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합니다만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좀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임명이 돼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을 좀 해달라는 입장인 반면에 또 당내의 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네. 그 지금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앞으로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르면 내일 아니면 좀 더 늦으면 월요일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될 만한 이거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시작 전에는 김상조 후보자 낙마 1호 뭐 불공정위원 이렇게 불렀는데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뭐 결정적으로 뭐 의혹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면 야당에서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고?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미 보도됐던 것들 이외에 청문회에서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실을 저기가 안 됩니다. 강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미 보도됐던 것들은 준비하고 오거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오는데 사실 청문회에서 또 다른 것들이 아까 터져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 그것은 상당히 어떤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한 방이 없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에서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 새롭게 밝혀낸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김상조 후보자가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그런 사실 방어를 떴어요. 이를테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가 가장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할 적법한 그런 원칙적인 어떤 삶이냐 그런 것들을 했다면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위장전입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음마아파트라는 좀 상징적인 그런 이 아파트가 문제가 좀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 한보게이트도 다 음마아파트라는 어떤 그 부분이었고 당시 이 어마어마한 사실 이 몰렸어요. 경쟁도 몰렸고 또 위장전입도 재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위장전입도 많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점에 대한 답변이 바로 자신의 아내 대장암 2기였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위해서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이라는 부분. 또 하나 좀 감성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그 연말정산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소득공제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라도 더 이렇게 현금 영수증이나 혹은 카드 영수증을 신용카드 영수증을 찾아와서 내야 되는데 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당일날 또 제자라는 그런 누리꾼이 이제 그 증언을 했죠. 신용카드 0원일 수밖에 없었다. 거의 내가 아는 교수님은 하면서 그 삶을 쭉 이야기하는데 특히 그 가방 얘기가 또 들어와요. 낡은 가방. 그 가방이 그 십수년 전부터 쓰던 가방이고 또 자기가 늘 목표하던 가방이다. 또 늘 마을버스를 타고 한성대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로서는 너무 그것이 당연한 삶이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이 검소하게 살아서 내가 그 영수증 카드를 안 쓴 게 아니라 돈을 쓸 시간이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 그 새로운 것도 없었고 또 그 방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다가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인터넷에서의 여론이 그닥 나쁜 방향으로 흐르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뭐 아까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연봉의 일정 액을 넘어야 기준을 넘어야 그게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쓰긴 썼는데 그게 이제 넘지 않았다. 기준을 넘지 않았다. 이런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전체 청문회를 지켜보신 마당에 이제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뭐 굳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협치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한 24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그런데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요. 정무위 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7명,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명씩, 정의당 1명. 이렇게 인적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죠. 5일 날 어떤 당의 입장을 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여부가 이제 7일 날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요. 전체 회의를 연다는 거죠? 7일 날인데 또 이게 7일 날이 참 묘한 것이 그날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라든지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그날 또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번 이 청문회 전략을 이게 뭐 김상조 후보자 한 명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은 방향을 이번 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좀 이 여권과 각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상조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 등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건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쪽이 될 텐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채택 부분에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제 비슷한 이낙연 총리 후보 때랑 비슷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가는 것은 사실 여권으로서는 좀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 협조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향후에 뭐 당장 임시국회에서 이제 추경 처리 문제라든지 또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 문제 이런 것과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지금 여권으로서는 정치력을 발휘를 좀 해서 자유한국당과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뭔가 좀 이 협치의 모양을 좀 연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문부 채택을 국민의당은 뭐 살짝
돌아선 것 같기도 하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 정도면 뭐 청문회 통과해서 위원장에 취임해서 재벌 개혁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이런 쪽인데 손수 변호사 어떻게 네. 보십니까? 청문 채택 여부. 일단 뭐 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자유한국당은 뭐 이제 동의하지 않겠죠. 다만 다른 두 야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은 약간 부정적인 기류에서 이제 최종적인 의사 결정 단계를 남겨둔 것 같고요. 또 반면 국민의당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약간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두 야당의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또한 김상조 후보자가 과연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과연 적합하냐 네.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김상조 후보자 말고 더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벌에 대한 그런 개혁 이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네. 더군다나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직접 몸으로 그런 재벌 개혁에 대한 시도를 했습니다. 네. 물론 번번이 좌절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각광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목도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경제학자 중에 예. 과연 지금 이 시점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수행할 만한 더 적합한 인물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당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신 대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네. 오히려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직을 수행하는 데서 업무 능력은 충분히 검증된 거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무위에서 이번에 인사청문과 관련된 이걸 진행했습니다만은 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당연히 채택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한방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자리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 같으면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어느 자리보다 더 높아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숱한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적 우위를 갖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를 지금 6월 임시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하면 지금 한쪽은 임명하자, 한쪽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느 한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그건 네. 결국은 국민 여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지금 현명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 교훈을 바탕 삼아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어떤 입장에서 공의 기대와 우려를 표현해 주셨고요. 그런 어떤 기대와 우려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청문회 전에는 뭐 의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뭐 위장전입, 네. 본문 표절, 부인 특혜, 뭐 또 다운 계약서 많은데 어제 청문회 보니까 뭐 어떻게 뭐 대체로 해명됐다는 그런 뭐 평가도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여전히 뭐 평가가 뭐 아직 의혹 해소가 안 됐다는 네.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제 뭐 국무위원 국무위원급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관련 화면 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청문위원님들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그 중간에 지금 있는 이제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인데요. 그렇죠. 바른정당도 지금 상당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합니다만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좀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임명이 돼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을 좀 해달라는 입장인 반면에 예. 또 당내의 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네. 그 지금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앞으로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르면 내일 아니면 좀 더 늦으면 월요일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될 만한 이거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시작 전에는 김상조 후보자 낙마 1호 뭐 불공정위원 이렇게 불렀는데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뭐 결정적으로 뭐 의혹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면 야당에서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고?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미 보도됐던 것들 이외에 청문회에서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실을 저기가 안 됩니다. 강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미 보도됐던 것들은 준비하고 오거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오는데 사실 청문회에서 또 다른 것들이 아까 터져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 그것은 상당히 어떤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한 방이 없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에서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 새롭게 밝혀낸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김상조 후보자가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그런 사실 방어를 떴어요. 이를테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가 가장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할 적법한 그런 원칙적인 어떤 삶이냐 그런 것들을 했다면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위장전입은 이제 그 중에서도